안녕하세요. 타오르는 스머펫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이유, 정보기술의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들어서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던 영화 중에서 옛날 영화인데요. 데니 보일이 감독하고 카메론 디아즈, 이완 맥그리거가 주연했던 1997년 영화 Life Less Ordinary,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은 삶이고요. 한국 번역명은 좀 이상해서 이완 맥그리거의 인질, 무슨 제목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좀 이상한 감성의 제목이지만 이완 맥그리거의 인질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어요.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 이제 이완 맥그리거가 블루칼라 노동자고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가 돼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로봇 청소기가 너의 일을 대신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필요 없다, 이런 이유였어요. 근데 당시에, 그러니까 97년쯤 됐겠죠. 제가 그 영화를 볼 당시에는 그 장면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웃긴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무슨 로봇이 윙 하고 돌아가면서 건물 청소를 하고 사람이 왜 그것 때문에 잘려.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무슨 SF 공상과학 영화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그런 웃긴 감성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2020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장면에서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로봇 때문에 노동자들이 해고된다? 이게 웃겨요? 이제 안 웃길 텐데. 이제 안 웃기죠. 이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 10년 안에 읽고 가장 충격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틴 포드의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인데요. 기술의 발전과 자동화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요소들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정말 잘 분석한 책이에요.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로봇이 이렇게 인간의 버금가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 모두 다 함께 사이좋게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적인 전망도 있었잖아요. 제 생각에 주로 일본의 애니메이션들이 그런 환상을 정말 많이 투영을 했고요. 예를 들어 아톰 같은 거 보면은 엄청 로봇이 귀엽고 막 맨날 사람들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전투 로봇 이런 것들도 다 인간을 위해서 싸워주잖아요. 그 세계관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내놓는 로봇 상품들은 굉장히 낙관주의를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뭐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자동화 로봇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눈에 볼 수 있는 유명한 로봇들, 예를 들어서 뭐 페퍼 같은 로봇 아니면 아이보 같은 로봇 강아지 이런 것들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거 어디다 써요. 근데 굉장히 그 일본의 낙관주의,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진 않나 싶고요. 그런 로봇을 내놓아서 인간의 호감을 사려는 그런 시도들로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로봇이 부상하면서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별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책에서 일부 인용해 보겠습니다. 3장 정보기술, 유례없는 파괴적 힘에서부터 좀 읽어볼게요. 이렇게 널리 분산된 기계지능의 영향은 정보기술 산업 자체 내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인터넷으로 인해 고용 인력은 놀랍도록 적은 상태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이 탄생했다. 예를 들어 구글은 2012년에 38,000명도 되지 않는 종업원으로 $140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이를 자동차 업계와 비교해보자. 1979년,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의 고용이 최고에 달한 해에 GM은 거의 84만 명에 이르는 종업원으로 $110억 수익을 올렸을 뿐이다. 이는 2012년 구글이 긁어모은 금액보다 20%가 적은데 이는 물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수치이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인간이 별로 필요가 없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또 다른 이야기인데 4장 화이트 칼라의 충격에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고용의 문제는
이런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에게까지 미친다. 샌프란시스코에 자리 잡은 굿 데이터사는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6,000명의 고객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회사의 CEO인 로먼 스테이넥은 2012년에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는 고객사 하나를 관리하는 데에 적어도 5명의 직원이 필요했다. 그러면 3만 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지금 직원 수는 180명이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동화로 인한 인간 고용의 축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창조성이라는 거는 로봇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다. 인간은 너무나 크리에이티브하기 때문에 절대 대체될 수 없는 영역이 많다. 근데 그런 영역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봇으로 대체될 수 없을 정도의 그 훌륭한 창조성을 가진 인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거냐는 얘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창조성을 요하는 활동으로 예술이 있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요새 인공지능들은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쓰고 작곡도 하고 다 해요. 물론 인공지능이 모차르트랑 똑같은 예술적 능력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근데 한 세대에 모차르트 몇 명 있나요? 뛰어난 예술가 다 합쳐도 100명 있을까 말까 아닐까요? 어중간한 작곡가들은 인공지능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겠죠. 바흐, 인공지능, 작곡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이미 인공지능이 바흐의 스타일을 학습해서 작곡을 엄청 다 해놨고요. 그런 음원들이 공개되어 있고요. 근데 듣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그걸 구분해 내겠냐는 말이에요. 직접 들어보시면 정말 흡사하고요. 제가 잠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저도 어려서 피아노도 많이 배우고 음악을 꾸준히 해왔지만, 이걸 이게 바흐인가 인공지능인가 막 집중하고 들어보면 알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저희가 음악 들을 때 그렇게 듣나요? 그렇게 안 듣잖아요. 그냥 일할 때 흘려 듣거나 대충 운동할 때 뛰면서 이어폰 꽂고 들으면 이게 바흐인지 인공지능인지 알게 뭐야 싶고,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작곡을 찍어낼 수 있다면 세계 중에 정말 특출한 작곡가 일부만 살아남을 테고, 어중간한 작곡가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겠죠. 정리해보면 테크 기업들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용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추세는 생각보다 많고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을 빼앗을 겁니다. 그렇다면 더욱 기술을 잘 이용한 기업들은 점점 더 윤택해지고, 그 추세에 올라타지 못한 기업들은 망해가겠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고요. 그건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불가한 정말 뛰어난 인력이라는 것은, 그것이 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취직은 더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임금, 즉 노동 수익에만 의존하고 있으면 미래에 큰일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로봇의 부상이라는 책에서는 그러니까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기업만 점점 윤택해지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고용이 사라진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고용이 줄어들고 소수의 테크 기업이 이익을 싹 가져가는 구조 하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희가 기본소득이 도입될 때까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리스키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 요새 주가도 정말 잘 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올려서 그 금융소득으로 노동소득을 보완하는 전략이 아주 장기적으로도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영화 이완 맥그리거의 인질에서는 로봇의 일자리를 대체당하고 이완 맥그리거가 화가 나서 로봇 청소기를 유리창에 집어 던져버려요. 근데 그 빌딩의 유리창이 워낙 견고해가지고 로봇 청소기가 그냥 창문에 맞고 다시 튕겨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완 맥그리거가 너무 분해서 막 주저앉아서 막 울어요. 울었나 그래요. 당시에는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깔깔 웃었는데 이제는 진짜 웃지 못하겠고요. 그게 너무 저의 모습 같고 또 다른 많은 노동자들의 모습 같아서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저앉아서 우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기 때문에 로봇의 부상을 잘 이용하는 회사들의 이제 숟가락을 딱 올려가지고 떨어지는 떡고물을 아주 잘 맛있게 받아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명 아래로 내려오면서 다시 락다운을 좀 완화하고 이제 다시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되네요. 한국도 빨리 상황이 좋아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